네, 안녕하세요. 신디게임즈의 신동혁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XNA 미디어, 사운드 및 효과 제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요. 저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신디게임즈라고 하는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XNA용 게임을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 연말에 윈도우즈 폰 7에 관한 책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XNA에서 사운드 이펙트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가, 그리고 윈도우즈 폰의 미디어 자료를 어떤 식으로 XNA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운드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윈도우즈 폰 상에서 사운드를 재생하는 것은 다른 XNA 플랫폼에서의 사운드를 재생하는 사운드 재생 메커니즘과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잭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시에 재생 가능한 사운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잭트라고 하는 것은 XNA 게임 스튜디오에서 제공을 해주는 오디오 저작 도구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엑스박스 360과 윈도우즈 PC용 게임을 개발할 때 사용이 가능하지만 윈도우즈 폰 상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의 부분들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사운드를 콘텐츠에 추가해주고 게임을 시작할 때 로드를 해서 원하는 시점에 재생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운드 콘텐츠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운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콘텐츠 파일들과 동일하게 다뤄지게 되는데요. XNA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를 관리할 때 컨텐트 매니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컨텐트 매니저들은 각 프로젝트에 컨텐츠들을 추가시키고 이 컨텐츠들을 게임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패키징하는 작업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즉, 컨텐트 매니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이 컨텐트 매니저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보다 편리하게 게임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자신만의 컨텐트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켜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번에는 XNA에서 사용하는 사운드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XNA에서는 크게 잭트 사운드 필드와 사운드 이펙트, 백그라운드 뮤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잭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엑스박스와 윈도우즈 PC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운드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빠른 재생을 위해서 웨이브 파일을 메모리에 로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윈도우즈 폰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이펙트와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어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백그라운드 뮤직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WMA와 MP3 파일 포맷을 이용하면 이 파일들을 로드하고 재생을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운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사운드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 사운드를 준비해 놓기 위해서 어떤 사운드 저작도들이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 시켜드릴 사운드 툴이 있는데요. 바로 오데서티라는 사운드 툴입니다. 오데서티는 크로스 플랫폼의 사운드 에디터로서 소스포지.net에서 제공해주는 프리웨어 사운드 에디터입니다. 따라서 사용하기도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제공해주는 기능도 여러 가지 강력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밑에 그 오데서티를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링크해 놨는데요. 여기를 참조해서 들어가 보시고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를 만들게 되면 이제는 프로젝트에 그 콘텐츠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요. 콘텐츠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죠. 콘텐츠 프로젝트에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바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 이외에 어떤 동작을 할 필요가 없고요. 단지 주의할 점은 XNA 4.0부터는 콘텐츠를 별도의 프로젝트로 분리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콘텐츠 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그 콘텐츠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컨텐트 프로젝트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를 넣어주게 되면 이 컨텐츠의 속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퍼티스 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속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트 프로젝트에 사운드를 포함시키게 되면 이제는 이제 코드 영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사운드를 로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운드 이펙트 변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컨텐트 프로젝트에 사운드를 로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운드 이펙트 멤버 변수를 선언해주면 되고요. 이 선언해준 멤버 변수를 자동으로 초기화하도록 로드 컨텐트 함수에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로드 컨텐트 함수에서 처리해주는 코드는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로드 컨텐트 함수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텐트를 로드할 때 이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이 함수에 컨텐트 프로젝트에 포함시켰던 모든 리소스들을 로드할 때 로드하는 코드를 여기에다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XNA 게임에서는 게임에 사용할 컨텐트를 관리하기 위한 컨텐트 매니저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 컨텐트 매니저의 로드 함수를 이용하면은 필요한 로더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일반화된 방법으로 컨텐트 로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컨텐츠의 로드까지 마치게 되면요, 이제는 사운드를 재생해 주기 위하면 되는데 사운드 이펙트의 플레이 함수를 호출해 주기 위하면 사운드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왔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운드에 대해서 보다 정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은 다양한 사운드 재생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현재 재생되고 있는 사운드의 볼륨을 페이드인이나 페이드 아웃 같은 효과를 내면서 점점 커지게 혹은 점점 작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자동차가 움직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에 맞게 사운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효과를 줌으로써 조금 더 현실적인 게임성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 클래스입니다.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 클래스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사운드 이펙트의 플레이 함수의 특성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fire and forge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플레이 함수를 실행시키고 나면 그것에 대한 제어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운드 이펙트에 대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운드를 대표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create instance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운드 이펙트의 create instance 함수를 통해서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변수를 얻어오게 되면 나머지는 플레이 함수를 통해서 사운드를 재생시킬 수 있고, 또는 포즈나 스탑 함수들을 이용해서 사운드를 잠시 멈추게 혹은 완전히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볼륨 조절을 해볼 텐데요.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의 볼륨 속성으로 사운드의 볼륨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볼륨 속성의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인데요. 0이 최소 볼륨이고 1 값이 최대 볼륨 값이 되겠습니다. 0이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0과 1 사이의 값을 넣어줌으로써 적절한 볼륨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피치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조절 같은 경우에도 피치 속성을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에서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속성 값의 범위는 -1에서 1 사이고요. -1이 옥타브 최소, 그리고 0이 정상값, 그리고 +1이 옥타브로 최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펜 조절인데요. 펜 조절이라는 것은 사운드가 나는 위치를 조정해 준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펜 속성으로 범위는 -1에서 1 사이고요. -1이 최대 왼쪽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0이 중앙, 그리고 +1이 최대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속성을 통해서 현재 사운드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운드 상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운드가 멈춰 있는지, 잠시 멈춤인지, 아니면 스탑 상태인지 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코드처럼 현재 사운드가 스탑인 경우에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현재 상태에 따른 사운드의 상태 변경을 해줄 때 이런 사운드 스테이터스 속성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사운드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프로젝트로 데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윈도우즈 폰 상에 데모를 띄워 봤는데요. 여기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두 대의 비행기가 있고요. 한 대의 비행기가 충돌하는 순간에 충돌음을 내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소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게임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효과음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사운드 이펙트와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운드가 잠시 줄었다가 다시 나오고 있죠. 그건 바로 아까 저희가 배웠던 사운드 제어의 내용 중에 볼륨 속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즉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냥 충돌하고 효과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순간 볼륨 값을 0.2씩 낮춰봤습니다. 자, 지금 또 안 나는데 다시 부닥치면 소리가 크게 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다소 재밌게 만들어 왔는데 어떤 식으로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는 소스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편에 솔루션 익스플로러를 보시면은 컨텐트 프로젝트에 이렇게 explosion.wave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운드 이펙트에 관련된 그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운드 이펙트 멤버 변수인 사운드 이펙트 변수인 콜리전 사운드,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인 콜리전 사운드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컨텐트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웨이브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이 소스 코드는 바로 로드 컨텐트 함수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content.load 함수를 이용해서 explosion.wave 파일을 로드해서 컬리전 사운드에 지정해 주는 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create instance 함수를 이용해서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를 받아주는 그런 코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이펙트 변수를 선언해주고 컨텐트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로드해 왔으니까 이제 플레이해주는 부분만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업데이트 함수에서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함수에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구현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uprect.intersect라는 여기가 보이실 텐데, 여기가 바로 그 두 비행기가 충돌하는 순간 true 값을 리턴하게 되는데요. 이 true 값을 리턴을 할 때 볼륨 값을 조절해 주는 이 루틴을 삽입해 봤습니다. 아까 내용에서 확인해 드린 바와 같이 콜리전 사운드 인스턴스의 볼륨 속성을 이용해서 이 볼륨의 크기를 조금씩 조절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볼륨 속성을 넣고 그 다음에 볼륨에 대한 그 스텝을 0.2씩 차감시키는 그런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if을 통해서 만약에 소리가 볼륨 값이 0이 될 때, 즉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나게 될 때 다시 사운드의 볼륨 속성의 최대값인 1값으로 초기화해주는 루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처리해주는 난 후 플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플레이해주고 있죠. 네, 이 부분만 보시면은 사운드에 대한 어떤 선언에서부터 제어해주는 부분까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사운드 반복 재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반복 재생이라는 것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사운드가 정지하는 순간마다 그러니까 플레이 함수를 호출해주면 반복 재생 효과가 자동적으로 나겠죠.
하지만 이러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 함수에서 이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isLooped 속성 값인데요. isLooped에다가 true 값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반복 재생이 됩니다. 네, 이번 데모는요. 사운드의 반복 재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전 데모와 거의 똑같고요. 단지 그 반복 재생되는 웨이브 파일을 추가해주고 실제로 반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데모2의 사운드 이펙트 컨트롤 실행시키면은 네, 이 폭발음 사이사이로 천둥 번개 소리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 재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실제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셨으니까요. 이번에는 코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 파일을 열었고요. 오른쪽 솔루션 익스플로러에 보면은 아까 봤던 그 컨텐트 프로젝트에 웨이브 파일이 아까는 하나였고 지금은 두 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레인.웨이브 하이를 통해서 사운드 파일의 반복 재생을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 웨이브 파일이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이 사운드를 로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운드 이펙트 변수를 두 개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이 소스 영역으로 들어가시면요. 여기 이렇게 컬리전 이펙트에 대한 컬리전 사운드 그리고 컬리전 사운드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반복 재생을 위한 루프 사운드 그리고 루프 사운드 인스턴스를 추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에 콘텐츠를 포함시켜 놓고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 멤버 변수를 정의해 놨으면 이제는 실제 콘텐츠를 로드해 주는 루틴이 필요하겠죠. 이 콘텐츠를 로드해 주기 위해서는 로드 콘텐츠 함수 내에서 그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콜리전 사운드와 콜리전 사운드 인스턴스는 좀 전에 봤던 데모에 있는 소스 코드와 완전히 동일하죠. 컨텐트 로드 함수를 이용해서 사운드 이펙트 형의 어떤 컨텐트를 로드해 오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인스턴스를 호출해 줌으로써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루프 부분인데요. 이 루프 부분은 이 사운드를 로드해 오고 크리에이트 인스턴스 함수를 호출해서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를 얻어오는 것은 같은데 여기 보시면 isLooped라는 그 멤버 속성을 이용해서 반복 재생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 점 isLooped에 true 값을 넣어줌으로써 반복 재생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해 준 다음에 바로 플레이 함수를 눌러줌으로써 사운드가 끝나고 바로 다시 그 사운드가 재생되는 반복 재생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사운드 관리입니다. 사운드 관리는 윈도우즈 폰 같은 경우에는 다른 XNA 플랫폼과는 달리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윈도우즈 폰 같은 경우에는 다른 XNA 플랫폼들에 비해서 적은 사운드 채널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동시에 사운드를 재생해야 되는 경우에는 한 개 사운드 채널의 수를 계산을 해서 그 개수를 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운드 이펙트의 플레이 함수를 이용하면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false를 반환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제한 수를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라이트에서의 사운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실버라이트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운드 효과를 어떤 식으로 넣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실버라이트에서도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NA에서 사운드를 다루는 방법과 실버라이트 프로그램에서 그 사운드를 다루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즉 XNA에서 배운 방법을
실버라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 실버라이트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몇 가지 추가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엑스인이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에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한 그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실버라이트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엑스인에서의 미디어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어떤 식으로 결과를 출력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우선 알아두셔야 될 것은 모든 윈도우즈 폰은 빌트인 스토리지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빌트인 스토리지는 어떤 다양한 미디어 자료들을 보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디어를 이용을 하려면 미디어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미디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송 파일, 그러니까 앨범 아트웍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송 파일들, 그리고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실제 이 윈도우즈 폰으로 촬영한 사진들 등을 이 미디어 스토리지에 저장해 놓고 그리고 우리는 엑스인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해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메디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메디아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 보실 텐데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메디아 라이브러리 클래스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하시고요. 로드 컨텐트 함수에서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그 메모리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메디아 자료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어떤 식으로 메디아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아 라이브러리 속성에 보시면요. 피처스 속성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피처스 속성은 윈도우즈 폰에 저장된 사진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속성입니다. 이 픽처스 속성은 픽처 컬렉션의 인스턴스로서 모든 사진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픽처 컬렉션의 정체는 바로 여러 개의 픽처 클래스를 모아놓은 컬렉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이 픽처 클래스에서 임의의 픽처를 뽑아내는 그런 코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뽑아낸 픽처 정보를 텍스처로 변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텍스처로 얻게 되면은 엑스애니메이션은 아주 간단하게 드로우라 함수를 이용하면은 그 화면에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처에서 텍스처로의 변환인데요. 이 작업은 오직 엑스애니에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바로 텍스처 2D에 from strea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픽처 클래스는 픽처 클래스 인스턴스의 get 이미지 함수를 이용해서 그 이미지 정보를 얻어오고 거기에 이 텍스처 2D의 from stream 함수를 같이 결합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텍스처 2D 형의 그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데모를 보실 텐데요. 이렇게 앞에서 내용을 확인했다시피 이 픽처 자료를 실제로 텍스처로 변환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처 뷰어라는 예제인데요.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윈도우즈 폰에 저장되어 있는 임의의 사진들을 한 장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터치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한 장씩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미디어 자료들을 얻어와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픽처 뷰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멤버 변수를 추가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픽처 컬렉션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선해 준 이유는 요 밑에 있는 메디아 라이브러리에 있는 픽처스 속성을 받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메디아 자료를 얻어오기 위해서 메디아 라이브러리 인스턴스 변수를 선해 줬고요. 그리고 텍스처 2D와 렉탱글은 엑스애니 프레임워크 내에서 픽처를 변환해서 얻어오고 그리고 그 변환해서 얻어온 텍스처 2D 변수를 화면에 찍어주기 위해서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사진을 얻어오기 위해서 랜덤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해 줬고요. 그리고 이 로드 콘텐트 함수를 보시면은 이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대한 그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러리의 픽처스 속성을 얻어오기 위해서 멤버 변수로 선언해줬던 픽스 변수에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픽처스라는 함수를 호출해주고 있는데요. 이 랜덤 픽처스 함수는 이 랜덤하게 사진들을 얻어와서 화면에 표시해주기 위해서 호출해줘야 되는 함수입니다. 이 랜덤 픽처스 함수를 보시면요. 네, 먼저 이 부분을 통해서 컬렉션 내에 사진들이 하나라도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면은 이 안으로 들어와서 랜덤하게 픽처 컬렉션 내에 있는 사진을 무작위로 얻어서 픽처 클래스의 p 인스턴스 변수에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텍스처 2D의 from stream 함수와 이 픽처 클래스의 get image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처 2D형 그 자료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얻어오게 되면은 XNA를 통해서 쉽게 화면에 표시해 줄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업데이트 함수를 보겠는데요. 업데이트 함수는 아까 저희가 시연을 할 때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화면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죠. 즉 여기서 터치를 얻어와서 이 터치의 입력 결과가 프레스인 경우에는 이 랜덤 픽처 함수를 이용해서 랜덤한 픽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우 함수를 이용해서 픽처 텍스처가 널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화면에 그려주고 있고요. 이번엔 색상 효과 주기인데요. 이 드로우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페이드나 투명 효과 같은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바로 데모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모는 좀 전에 봤던 픽처 뷰어를 약간 변형을 했고요. 단지 드로우 함수에 색깔 값을 약간 변경해 주고 그 색깔 값을 변경해 줬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모2의 컬러 픽처 뷰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란 색상을 입혀 보니까 이렇게 파란색 셀로판지를 올려놓은 듯한 느낌의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누르면은 랜덤하게 다른 사진들이 계속 보이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색상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네, 데모2의 컬러 픽처 뷰어라는 프로젝트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픽처 뷰어 데모 프로그램과 소스 자체는 거의 동일하고요. 단지 한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드로우 함수 부분인데요. 바로 이 드로우 함수에서 불러온 사진들을 그리는데, 자, 여기 마지막 인제에 보시면은 아까는 컬러의 화이트 값을 줘서 이미지의 어떤 색도 가미하지 않고 사진이 가진 고유의 색상을 그대로 표현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컬러 값에 블루 값을 255, 알파 값을 255를 줌으로써 좀 더 사진에 다른 색상 효과를 줘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뮤직을 플레이하기 위한 메디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도 마찬가지로 무작위적으로 트랙을 얻어서 플레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하게 소스를 살펴보자면 이 랜드 플레이 함수는 앨범에서 임의의 앨범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앨범 안에 있는 송스 컬렉션에서 역시 임의의 트랙 넘버를 얻어 플레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역시 데모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데모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어도 역시 임의의 윈도우즈 폰에 들어있는 뮤직을 플레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데모3의 랜덤 툰 플레이어인데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 바탕화면이 뜨고요. 터치를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뮤직이 플레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터치하면요. 다시 다른 노래가 플레이가 되고 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메디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뮤직 데이터를 얻어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랜덤 툰 플레이어까지 데모 프로그램 실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최종 정리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사운드 이펙트는 XNA에서 게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 클래스와 함께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사운드 이펙트를 통해서 사운드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 가져온 사운드 콘텐츠를 조금 더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사운드 이펙트 인스턴스 클래스를 사용해서 다양한 볼륨이나 피치, 패닝에 대한 그 제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버라이트와 XNA는 역시 같은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XNA에서 사용했던 그 방법 그대로 실버라이트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디아 자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메디아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하면 메디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플레이리스트, 송, 앨범 등에 대한 자료들을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뷰어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이미지 뷰어도 다양한 어떤 페이드 효과라든가 반투명 효과 같은 그 이미지 효과를 넣어서 좀 더 다채로운 사진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텍스처를 XNA에서 보여드릴 때는 그 픽처를 텍스처 2D로 변환을 해서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변환을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나머지는 XNA 프레임워크에 내장되어 있는 그 드로우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XNA 미디어 그리고 사운드 효과 및 제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